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경멸이 숨어 있었다. 파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로 쏠렸다. 순자는 당황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식사하자더니만. 아들 민준은 그러나 어머니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아내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후였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세요. 자꾸 집에서 돈이 없어져요. 오늘 확실히 말씀드려야 해요. 라는 유라의 눈물 섞인 연기에 그는 어머니가 정말 노망이라도 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유라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순자의 머리에 꽂힌 낡은 옥비녀를 가리켰다. 남편이 살아생전 그녀의 생일마다 손수 머리에 꽂아주었던 그녀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유품이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촌스러운 비녀는 또 뭐예요? 제가 이런 것 좀 하고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브랜드 이미지는 생각 안 하세요? 유라는 대중 앞에서 보란 듯이 순자의 머리에 손을 뻗어 비녀를 만폭하게 빼내려 했다. 순자는 아들의 배신보다 더한 충격에 저항할 힘조차 잃었다. 비녀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 하는 파열음을 냈다. 옥에 금이 가는 소리였다. 순간 라운지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비녀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시리도록 차가운 분노가 불타고 있었다. 너는 오늘 이 낡은 비녀를 짓밟았지만 머지않아 이 비녀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저주이자 신탁이었고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선고였다. 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꼿꼿한 자세로 파티장을 걸어나갔다. 라운지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 할머니,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유라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5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63세 순자. 제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세상에 왔다니. 그것도 제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라라는 이 여자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15년간 준비해온 무시무시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피말리는 현실입니다. 아,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 이야기를 들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버튼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 큰 배신이었습니다. 파티장에서의 굴욕을 뒤로 한 채 순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현관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금이 간 옥비녀를 꺼내들었다. 당신, 이 비녀만큼은 절대 함부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옥비녀에 반사된 작은 빛이 그녀의 눈가를 스쳤다. 살아생전 남편이 그녀의 생일마다 정성스럽게 머리에 꽂아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다.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마저 나를 등졌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집에 돌아온 것이다. 순자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옥비녀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어머니, 집에 계셨구나.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며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더 이상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다.
유라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속삭인 말들이 그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어머님이 요즘 정말 이상해요. 오늘도 파티에서 저런 일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아, 오늘 일은 정말 억울했어. 유라가... 어머니, 민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유라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야말로 왜 갑자기 그 파티에 나타나셔서 유라를 곤란하게 만드신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숨이 막혔다. 며느리의 공개적 모욕을 목격했으면서도 아들은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언제 유라를 곤란하게 했다는 거니? 유라가 내 비녀를... 또 그 낡은 비녀 이야기예요? 어머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유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그 순간 순자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병원? 자신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뜻이었다. 민준아,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가 요즘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집에서 돈이 없어진다고 유라를 의심하시고 이상한 피해망상도 심해지시고. 피해망상? 순자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언제 그런... 어머니,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유라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셔드리는데 왜 자꾸 유라를 나쁘게 보려고만 하세요? 민준의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심장을 도려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여보, 어머님과 대화 잘 되고 있어?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유라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상냥했다. 지금 어머니께 병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아, 그런데 여보, 혹시 어머님이 또 이상한 말씀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도 파티에서... 순자는 그 통화를 들으며 모든 것을 깨달았다. 유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아들을 조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있는지. 유라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통화 좀 바꿔줄래? 민주는 머뭇거리다가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완벽한 며느리의 그것이었다. 유라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너는 지금 뭘 하려는 거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유라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 건강이 걱정될 뿐이에요. 요즘 기억력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이상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상한 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예를 들어 집에서 돈이 없어진다거나 제가 어머님을 나쁘게 대한다거나 그런 말씀들이요. 민준이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의 말이 맞다는 듯이.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좋은 병원 알아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는 휴대폰을 민준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방에 좀 있겠다. 순자가 방에 들어가자 민준은 다시 유라와 통화를 이어갔다. 유라야, 어머니가 정말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 오늘 파티에서도 그러시고. 여보, 제가 이미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계시는데 어머님 같은 케이스를 많이 봐주셨대요. 그래? 그럼 내일이라도...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순자는 옥비녀를 꺼내 다시 들여다보았다. 금이간 옥에서 자신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다. 당신, 15년 전 유라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왜 그때 못 막았을까? 그녀는 서랍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린 민준과의 추억들, 그리고 유라가 처음 나타났던 그날의 사진까지. 분명 뭔가 있어. 유라가 우리 가족에 접근한 이유가. 순자는 옥비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남편이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거실에서 민준과 유라의 통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어머님 친구분들한테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혹시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순자는 깨달았다. 유라가 자신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려 한다는 것을. 친구들마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하지만 그 순간 순자의 눈에 다른 빛이 떠올랐다.
포기가 아닌 결이었다. 좋아, 그렇게 나오려면 나도 준비를 해야겠어. 그녀는 옷비녀를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내일부터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유라의 15년 계획이 무엇인지, 이 옷비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민준과 유라의 속삭임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분노가 그녀를 깨우고 있었다. 기다려라, 유라야. 너의 계획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 며칠이 지났다. 순자는 민준과 유라라의 끊임없는 감시와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을 파헤쳐야겠어. 그날 아침 순자는 일찍 집을 나섰다. 민준이 출근하고 유라가 외출한 사이를 틈타서였다. 그녀는 옥비녀를 조심스럽게 핸드백에 넣고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동대문 근처의 작은 골목 시장. 수십 년간 이 동네에 살면서도 깊숙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다양한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그 중에서 순자의 눈에 띈 것은 작은 골동품 상이었다. 고려상회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서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온갖 골동품들, 도자기, 옛날 책, 그리고 다양한 장신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안에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그는 순자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옥비녀를 꺼맸다. 금이 간 옥비녀였지만 햇빛 아래서는 여전히 은은한 광채를 발했다. 김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순자가 내민 옥비녀를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어머님, 이 비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순자는 그 반응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이 주신 건데 그냥 오래된 비녀라고만 했는데요. 혹시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김 사장은 옥비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런 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는 가게 안으로 순자를 안내했다. 그리고 확대경을 꺼내 옥비녀의 세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 비녀에 새겨진 문양을 보세요.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김 사장이 가리킨 곳을 보니 옥비녀의 밑부분에 아주 작고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금까지 순자는 그것을 단순한 장식이라고만 생각했다. 이 문양은 한성상단의 것입니다. 한송상단? 순자가 되물었다. 네, 조선 후기에 조선 최대의 상단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글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 사장의 설명에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한성상단은 전국의 상거래를 장악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일제강점기 때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모든 기록이 없어지고. 하지만 소문으로는 그 후손들이 해방 후에 다시 큰 기업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큰 기업이요? 네. 근데 정확히 어느 기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김 사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보았다. 이런 비녀는 한성상단 대표 가문에서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옥비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요? 어머님, 만약 이게 진품이라면 김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한성상단 직계 후손임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당신, 이게 그 의미였구나. 김 사장은 순자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다. 어머님,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한정수입니다. 김 사장의 눈이 더욱 커졌다. 한씨. 한성 상단의 한씨였다면 잠시만요. 여기 족보가 있는데 그는 책장을 빠르게 넘기다니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여기 보세요. 한성 상단 마지막 대표였던 한석주, 그 아들이 한종호,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한정수. 순자는 그 이름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어머님의 남편분이 혹시 한성산단 직계 후손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만약 그렇다면 어머님은 지금 한성상단 후계자 가문의 며느리, 아니 이제는 가장이신 셈이죠. 그때 가게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그 모습은 사라진 후였다. 김 사장은 옥비녀를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돌려주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소중히 보관하세요. 그리고 혹시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국립도서관에 가서 한성상단 관련 자료를 찾아보세요. 또는 한성그룹. 한성그룹이요? 네. 지금의 한성그룹이 혹시 그때 그 한성상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순자는 옥비녀를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김 사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걸 알게 됐어요. 천만에요. 그런데 어머님,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걸 함부로 남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자꾸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편 멀리서 순자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유라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예상했던 대로야. 순자가 옥비녀의 비밀을 파고들기 시작했어.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할 것 없다. 어차피 그녀는 진실의 일부밖에 모른다. 그리고 설령 알게 된다 해도. 알았어. 하지만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순자가 생각보다 끈질기거든. 유라는 전화를 끊고 순자가 사라진 방향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한성상단.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하지만 순자야, 너는 아직 진짜 진실이 뭔지 모르잖아.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김 사장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한성상단 직계 후손. 환성그룹. 그럼 나는 누구지? 그녀는 옥비녀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다. 이제 그 작은 문양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암호 같았다. 여보, 당신이 말한 언젠가 알게 될 의미가 이거였구나. 순자는 결심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한성상단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라가 왜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유라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라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골동품상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다. 순자는 김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성상단, 한성그릇,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그 후손일 가능성. 정말 우연일까? 그날 아침 순자는 일찍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국립도서관이었다. 김 사장이 권한 대로 한성상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순자는 자꾸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멀리서 순자를 감시하던 유라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네, 도서관에 갔어요. 예상했던 대로 한성상단을 조사하기 시작했네요. 순자가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 어차피 핵심은 모를 테니까. 하지만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지금은 민준을 더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유라는 전화를 끊고 순자가 들어간 도서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빛나고 있었다. 도서관 안, 순자는 사서의 도움을 받아 한성상단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다. 조선 후기 상업사, 근대사 전환기, 일제강점기 경제사, 수많은 책들이 그녀 앞에 쌓였다. 한송상단, 한성상단. 순자는 한 권 한 권 책장을 넘기며 정보를 찾았다. 그러다가 한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다. 한성상단은 조선 후기 가장 강력한 상업 세력이었다. 전국 주요 상권을 장악했으며 특히 한석주가 대표로 있던 시기에는 조선 전체 상업 활동의 30% 이상을 담당했다고 추정된다. 순자의 심장이 빨라졌다. 한석주. 골동품상 김 사장이 말했던 그 이름이었다. 책을 더 읽어나가자 놀라운 내용이 나왔다. 한석주의 두 아들 한정호와 한정수는 일제강점기 동안 만주와 상해로 피신했다가 해방 후 국내로 돌아와 각각 다른 길을 걸었다. 한정호는 정치에 투신했고 한정수는 그 다음 내용이 찢어져 있었다. 순자는 아쉬워하며 다른 자료를 찾아보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순자는 또 다른 책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한성상단은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 누명을 쓸 위험 때문에 대부분 신분을 숨기고 살아갔다. 하지만 일부는 비밀리에 재기를 준비했고 1960년대 들어 대기업을 설립하며 다시 경제기에 등장했다. 1960년대. 그때가 바로. 순자는 숨이 막혔다. 1965년 한성그룹이 설립된 해였다. 서둘러 한성그룹 관련 자료를 찾았다. 창업 스토리, 회장 가문의 역사,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한성그룹 창립자 한주원 회장의 사진. 순자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다. 이 사람이... 사진 속의 한주원은 순자의 시아버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거의 똑같았다. 순자는 핸드백에서 시아버지 사진을 꺼내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한주원 회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둘은 마치 형제처럼 닮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정말 형제일 수도 있었다. 순자는 다시 책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한주원 회장의 본명은 한정호. 한성상단 마지막 대표 한석주의 장남이다. 순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정호와 한정수, 형제였구나. 그럼 내 남편은?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자신이 한성상단 후계자 가문의 며느리이자 이제는 가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성그룹과 자신이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럼 나는 한성그룹의...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유라가 어머니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연락했어요. 도서관에서 무슨 조사를 하신다고. 순자는 가심이 철렁했다. 유라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아, 이걸 봐, 이 사진을.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준이 큰 소리로 말했다. 도서관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보았다. 또 그런 이상한 망상에 빠지시는 거예요? 유라 말이 맞네요.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망상이 아니야. 이 사진을 봐. 할아버지와 한성그룹 회장이...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유라가 걱정하고 있어요. 민준아,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우리 집안이...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왜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라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아세요?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절망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순자는 결심했다. 좋아. 집에 가자. 순자는 조용히 자료들을 정리했다. 민주는 어머니가 순순히 따라오는 것에 안도하며 유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데리고 집에 가고 있어. 역시 이상한 조사를 하고 계셨어. 하지만 순자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자신이 누구인지, 유라가 왜 자신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성그룹의 70주년 기념식이 다음 주라고 했지. 그때가 바로 기회야. 집에 도착하자 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주 나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순자는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실을 알고 있었다. 유라야, 고마워. 나도 이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 유라는 순자의 달라진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불균한 예감이 들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뜻이야. 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유라와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보, 어머님 표정이 이상해요.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 혹시 뭔가 알아내신 건 아닐까? 유라의 얼굴에 잠시 불안한 빛이 스쳤다. 한편 방 안에서 순자는 옥비녀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이제 그 작은 모양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한성상단의 상징이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왜 유라가 우리 가정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이 비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순자의 각성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한성상단의 후계자이자 한성그룹과 연결된 진정한 혈통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해. 순자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DNA 검사였다. 그녀는 남편의 유품에서 머리카락을 가져와 은밀히 검사기관에 맡겼다. 그리고 한성그룹 창업주 한주원의 DNA와 비교 분석을 요청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99.7% 일치. 역시 형제였구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자신의 남편 한정수와 한성그룹 창업주 한주원은 분명히 형제였다. 다음으로 순자는 족보를 찾아 나섰다. 한성상단 후손들의 족보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소실되었지만 몇몇은 비밀리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김 사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소문한 결과 마침내 찾을 수 있었다. 서울 복촌의 한 오래된 한옥에서 만난 한시문 중의 종친회장은 순자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혹시 한정수 씨의 부인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정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부인께서 찾아올 수도 있다고. 그때를 대비해 이걸 보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종친 회장이 내민 것은 오래된 족보와 함께 한정수가 직접 쓴 편지였다. 순자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한성상단의 역사, 일제강점기의 시련, 그리고 해방 후 형 한주원이 한성그룹을 세우게 된 경위까지. 당신 왜 이런 중요한 걸 숨기셨어요? 편지에는 그 이유도 적혀 있었다. 한성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언젠가 누군가 우리를 노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성그룹 내부에 우리 가문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후계권을 가진 우리를 위험 요소로 생각할 것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뛰었다. 그렇다면 유라가... 그 순간 종친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함께 보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주원 회장이 작성한 유언장의 사본입니다. 순자는 그 유언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주원 회장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 한정수의 가족을 한성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로 지정해 두었던 것이다. 그럼 내가 한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뜻인가요?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성그룹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이를 인정할지는... 순자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유라가 왜 자신들 가족에게 접근했는지, 왜 그렇게 교묘하게 자신을 제거하려는 했는지. 유라, 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한 곳에 더 들렀다. 한성그룹 본사였다. 본사 로비에 걸린 역대 회장들의 사진을 보며 순자는 확신에 가졌다. 한주원 회장의 사진 옆에는 무자녀로 타계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한정수 씨 가족을 후계자로 지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현재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한주원 회장과는 전혀 닮지 않은 중년 남성이 현재 한성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순자가 로비 직원에게 물어보자 그는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분은 한현민 회장님이십니다. 한주원 회장님의 양자이시죠? 양자요? 네. 한주원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회사 경영을 위해 양자로 들이신 분이에요. 순자는 의문이 들었다. 분명히 유언장에는 한정수의 가족을 후계자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순자는 돌아보았다. 유라가 서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라가 한성그룹 직원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목에는 사원증이 걸려 있고 손에는 회사 서류를 들고 있었다. 유라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유라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 어머님, 제가 한성그룹에서 임시로 일하고 있어요. 민중이가 모르게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요. 하지만 순자는 이제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유라의 사원증을 자세히 보니 단신한 사원이 아니라 기획실 차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임시직이 차장이야? 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어머님, 왜 갑자기 여기 오신 거예요? 혹시 또 이상한 조사를... 유라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너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잖아. 유라는 순자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긴장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성상단 후계자 말이야. 그리고 한성그룹의 진정한 상속자. 그 순간 유라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상냥한 며느리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의 눈빛이 드러났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얼마 전부터. 그런데 유라야, 나도 궁금한 게 있어. 너는 도대체 누구니?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저는 한현민 회장의 딸이에요. 사생아죠.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유라가 민준에게 접근한 것도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도 모두 계획이었던 것이다. 15년 전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성그룹의 진정한 위협은 한정수 씨 가족이라고. 언젠가 그들이 상속권을 주정한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그래서 민준에게 접근한 거구나. 처음엔 그냥 감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생각보다 영리하시더라고요. 특히 그 옥비녀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는 걸 보고 언젠가 진실을 알아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순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유라가 옥비녀를 그렇게 미워한 이유도,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이유도. 그럼 지금 한성그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 후계자들이란 말이야? 가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도 나름의 능력으로 회사를 키웠거든요. 다만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더 정당한 상속자일 뿐이죠. 그때 유라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내야겠어요. 유라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봤다. 네, 아버지, 문제가 생겼어요. 순자가 모든 걸 알아냈어요. 네, 지금 당장...
순자는 위험을 느꼈다. 서둘러 한성그룹 본사를 빠져나왔다. 택시에 타며 순자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이제 카드는 모두 공개되었다. 유라와 한현민 회장 세력, 버서스 자신. 하지만 자신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한성그룹 70주년 기념식. 바로 내일이지. 순자는 결심했다. 내일 기념식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DNA 검사 결과, 족보 사본, 한주원 회장의 유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비녀까지. 모든 증거를 가지고 한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겠다고. 집에 도착한 순자는 민준과 유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봤다. 어머님 오셨네요.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한성그룹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다고. 민준아. 어머니,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유라가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내일요? 한성그룹 70주년 기념식.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유라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봤다. 순자의 눈빛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를 느꼈다. 그날 밤 순자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DNA 검사 결과지, 족보 사본, 한주원 회장의 유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비녀까지.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이 지켜달라고 했던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제 제가 되찾을게요. 한편 한성그룹 회장실에서는 한현민과 유라가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다. 아빠, 순자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DNA 검사, 족보, 심지어 한주원 할아버지의 유언장까지. 진짜 유언장을 어떻게 찾아낸 거지? 한정수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아요. 정말 치밀했어요. 한현민 회장은 고민했다. 내일 기념식에서 순자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방법이 없을까? 하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뭔데? 순자를 아예 기념식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거나. 한현민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럼 그렇게 하자. 내일 아침에.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순자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성그룹 70주년 기념식장에서 일어날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 한성그룹 70주년 기념식 당일 아침,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팰리스의 대연회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정치인, 재계 인사, 언론인들, 한국 경제계의 거물들이 한성그룹의 70년 역사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한성그룹 창립 70주년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한주원 창업주의 대형 사진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다.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한현민 회장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그날 아침 일찍 순자의 집에는 응급의료진이 찾아왔다. 유라가 부른 것이었다. 어머님이 어젯밤부터 이상한 헛소리를 하시면서 폭력적으로 변하셨어요. 정신과 응급입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료진은 유라의 설명을 듣고 순자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아, 유라야,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그녀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그 옥비녀를 꽂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녀는 촌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귀하고 당당해 보였다. 어머님, 정말 병원에 가셔야. 민준아. 순자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정말 나를 믿지 않는구나. 15년 동안 너를 키운 어머니보다 15년 전에 나타난 그 여자를 더 믿는구나. 어머님! 좋아. 그럼 오늘 모든 걸 보여주마. 한성그룹 70주년 기념식에서. 유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설마. 그래. 나는 오늘 한성그룹 70주년 기념식에 갈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거야. 순자는 핸드백에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을 넣었다.
DNA 검사 결과지, 족보, 한주원 회장의 유언장, 그리고 옥비녀. 죄송합니다. 순자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방해를 하겠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됐다. 저는 한정수의 부인 순자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각계 인사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성그룹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현민 회장이 급히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진 분이라.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한선그룹 창업주 한주원 회장과 제 남편 한정수는 형제였습니다. 연 회장의 술렁이 밀었다. 여기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99.7% 일치. 과학적으로 증명된 혈연 관계입니다. 순자가 검사 결과지를 높이 들어 보였다. 한현민 회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보안 요원들, 저분을. 하지만 그때 종친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요, 한 회장님. 저는 한시 문중의 종친 회장입니다.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종친 회장이 족보를 펼쳐 보였다. 한성상단 마지막 대표 한석주의 두 아들 한주원과 한정수. 이것이 바로 우리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던 족보입니다. 언론인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것은 엄청난 특종이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한주원 회장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그녀가 유언장을 펼쳐 보였다. 한주원 회장은 자신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 한정수의 가족을 한성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로 지정했습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한현민 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위조된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때 김 사장이 나섰다. 저는 30년간 골동품과 역사 자료를 다뤄온 전문가입니다. 이 유언장은 진품입니다. 한주원 회장의 필체와 인장이 확실합니다. 손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꺼냈다. 옥비녀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성상단 직계 후손만이 가질 수 있는 징표입니다. 손자가 머리에서 옥비녀를 빼서 높이 들어 올렸다. 샹들리아의 빛이 옥비녀에 반사되어 연 회장 전체를 비쳤다. 이 비녀에 새겨진 문양은 한성상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한성상단, 그리고 한성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연 회장 뒤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안 돼! 이럴 수가! 유라가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충격에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그녀는 연 회장 계단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이마에서 선명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무릎을 꿇고 쓰러진 채 유라는 15년 동안 치밀하게 세워온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절망과 충격,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덮쳤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마에 피와 섞여 진짜 피눈물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손자는 옥비녀를 든 채 유라를 내려다봤다. 파티장에서 했던 자신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머지않아 이 비녀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지?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지켜봤다. 그것은 마치 운명이 정해놓은 심판의 순간 같았다. 그때 민준이 급히 뛰어왔다. 어머님, 제 말 이러지 마세요. 민준은 무대로 달려갔다. 하지만 손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손자가 유라를 가리켰다. 너희들이 15년 동안 믿고 따랐던 그 여자의 정체를 말해주마. 유라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유라는 한현민 회장의 사생아입니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15년 전부터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민준과의 결혼도 저에 대한 모든 조작도 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빠져 유라를 바라보았다. 유라, 이게 정말이야? 유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래요, 다 맞아요.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게 어땠어요? 당신네 가족이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상속권을 주장했을 텐데 우리가 먼저 데뷔한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민주는 비틀거졌다. 유라, 그럼 나와의 결혼도 사랑도 다 거짓이었어? 사랑? 15년 동안 당신과 그 어머니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순간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라를 명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15년 동안 어머니를 믿지 않았어요. 손자는 아들을 따뜻히 안아주었다. 괜찮다, 민준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한현민 회장은 무너진 표정으로 연단에 주저앉았다. 7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손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성상단과 한성그룹의 진정한 역사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숨어서 저희 가족을 괴롭혀온 모든 음모도 끝났습니다. 그녀는 옥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다. 이제 그 비녀는 더 이상 모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정의의 상징이자 진실의 증표였다. 이 비녀가 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듯이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손자에게 박수를 보냈다. 특히 여성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쳤다. 15년 동안 며느리에게 당한 시어머니가 마침내 복수를 완성한 것에 대한 통쾌감이었다. 언론인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했다. 이것은 한국 재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한현민 회장과 유라는 보안 요건들에 호송되어 연 회장을 떠났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손자는 마지막으로 무대 위의 한주원 창업주 사진을 바라보았다. 형님, 이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도 진정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몇 주 후 법원은 한주원 회장의 유언장을 유효한 것으로 판결했다. DNA 검사와 족보,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순자는 한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받았고 한현민과 유라는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순자는 아들을 용서했다. 그들은 다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순자는 여전히 그 옥비녀를 소중히 간직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표가 되었다. 한성그룹 70주년 기념식의 그날은 한국 재계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되었다. 그리고 순자의 이야기는 전국의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연설이 되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순자가 세상에 전한 마지막 메시지였다. 2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한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한성그룹 상속권 사기 사건의 최종 판결일이었다. 순자는 머리에 그 옥비녀를 단정하게 꽂고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그녀의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수많은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피고인 한현민, 유라를 기립시키시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한현민과 유라는 초췌한 모습으로 일어섰다. 유라는 더 이상 예전의 우아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새겨져 있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한현민은 회사 횡령, 사기, 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의 죄로 징역 8년에 처하고 벌금 50억 원을 병고한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한현민은 무릎이 꺾일 듯 비틀거렸다. 피고인 유라는 사기, 문서 위조, 정신적 학대,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죄로 징역 5년에 처한다. 그 순간 유라는 순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특히 본 사건은 15년에 걸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우리 사회의 가족 질서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판사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에 일깨워준 순자 씨의 용기와 인내의 경의를 표한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유라는 법정을 나가면서 순자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순자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분노나 원망은 더 이상 없었다. 오직 안타까움만이 남아 있었다. 6개월 후 여성교도소 면회실. 순자는 오랜 고민 끝에 유라를 면회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다. 면회실에 들어온 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정한 참회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다. 어머님, 오셨군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순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라야, 나는 너를 미워하러 온 게 아니야. 유라는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너도 참 힘들었을 거야.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머님, 이 비녀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고. 순자는 면회 창문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다. 너도 이제 진짜 새 출발을 해보렴. 출소하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렴. 유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평생 존경할 분이에요. 유라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순자는 마지막으로 유라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유라야, 바라봐라. 민준이도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나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님! 유라가 마지막으로 불렀다. 그 비녀, 정말 아름다운 거였어요. 제가 몰랐던 그 진짜 의미를.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았으니 된 거야. 교도소를 나서면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내렸다.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가문의 명예도 되찾았고 한성그룹도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1년 후 순자는 한성그룹의 명예회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회사의 성공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시어머니들로부터 받는 감사 편지들이었다. 순자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정말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그 옥비녀를 여전히 소중히 간직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다. 민중과 순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모자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유라도 가끔 편지를 보내며 진심 어린 겨낭을 전했다. 한성그룹 70주년 기념식의 그날은 한국 재계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자의 이야기가 전국의 모든 시어머니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원한 전설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용서에서 완성된다. 이것이 바로 순자가 세상에 전한 진정한 마지막 메시지였다. 옥비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잔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러브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보물이 되었다. 그리고 순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어머니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싸우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용서라고. 왜냐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이다.